1월 6일 로켓그로스는 초유의 변화를 실행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내용들이 적혀 있었지만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로켓그로스 배송비 및 입고비 대폭 상승, 소비자 무료 반품 비용 전액 판매자 부담, 그리고 4월 1일부터 실행되는 창고 비용 무료 기간 2달에서 한 달 축소까지. 솔직히 하나하나만 봐도 너무나 셀러에게 치명적인 것들인데 이 무려 3개가 올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히 1월 6일부로 1번과 2번은 바로 실행이 되는지라 수많은 쿠팡 셀러들에게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쿠팡은 갑자기 왜 이런 변화를 감행했고 또 어떤 판매자들이 이러한 변화로부터 그나마 선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도 한 명의 쿠팡 셀러로서 이 이야기를 깊게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우선 쿠팡 로켓그로스의 기존 배송비 및 입고비를 보면 이들의 애초 계획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애초에 우리에게 부과된 비용에서 상승시킨다가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할인을 해줬고 그 할인을 줄인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상승은 예정되어 있었던 수순인 거죠. 사실 무료 반품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이긴 했습니다. 아무따 반품을 시켜주는데 이걸 심지어 쿠팡이 다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절대로 지속될 리가 없었죠. 그럼 왜 이런 큰 프로모션과 혜택을 때렸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연히 초기 판매자 모집을 위해서죠. 왜 우리가 동네에서 가게가 오픈만 해도 오픈 기념 할인과 쿠폰을 막 뿌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때려 박아서 막 물류창고 짓고 인력 구축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로켓그로스 판매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그로스 초기 판매자들을 대거 모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쿠팡이 무료 프로모션 혜택을 줄였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와 수익성이 확보될 정도로 판매자 모집이 끝났다고요. 알다시피 쿠팡은 정말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들을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든 물류센터는 어떻게든 물건을 꽉 채워서 많이 파는 것이 이득이겠죠. 즉 물건이 많이 찰수록 그리고 많이 팔릴수록 쿠팡에게는 이득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과 달리 쿠팡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시스템이 아닌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배송한다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춘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창고가 많이 찼다면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쿠팡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그렇죠. 기왕이면 잘 나가는 상품을 더 우대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 창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안 팔리는 제품을 우겨넣으면 수익성이 악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미래에 이런 셀러들이 로켓그로스로부터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상품 한 개당 매출액이 높으면서 쿠팡에 없는 자기만의 브랜드 제품을 가진 셀러. 여기서 파트를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매출이에요. 당연하죠. 잘 파는 셀러면 쿠팡이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창고 공간을 사용하는데 물건을 더 잘 팔아서 회전이 빠르니 쿠팡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고겠죠. 아니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대접받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다른 플랫폼이라면 매출만 높아도 무조건 대접을 받아요. 아주 상전이죠, 상전. 하지만 쿠팡만큼은 다릅니다. 작년에 쿠팡이 셀러들을 상대로 대규모 판매 정지를 때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는 연 몇십억 하는 셀러분들도 대거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쿠팡은 다른 이커머스와 완전히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쿠팡은 본인들이 심판인데 축구장에서 경기를 같이 뛰어요. 다른 플랫폼들이 심판 역할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아마 쿠팡 좀 치시는 분들은 이걸 겪어봤거나 혹은 이런 썰을 반드시 들어봤을 겁니다. 처음에 쿠팡에서 잘 팔려서 사업을 키웠고 그 이후에 쿠팡에서 내 제품과 똑같은 걸 만들더니 거기에 본인들 PB 브랜드를 입혀 노출을 늘리고 내 제품의 매출이 급감하며 사업이 축소된 사례. 이제 이게는 워낙 많아서 하나의 수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는 작년에 공정위의 조사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자, 2024년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볼게요.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쿠팡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주로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상품을 선별해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생산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부문별 1위부터 100위의 상위 상품 중 판매량과 이익이 높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직매입 상품을 추린 뒤 이 중 소비자 충성도가 높거나 기술적으로 제조하기 어려운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별해 PB 상품으로 출시했다. 고 나와요. 즉 여러분의 제품도 쿠팡에 타깃이 된 순간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로스에서 오래오래 잘 팔려면
저 공정위의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공정위가 조사한 아주 깊은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아주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 힌트가 보이거든요. 즉 반대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게 만들거나 기술적으로 제조하기 어려운 제품을 가져와야 그로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아남을 셀러를 단순히 매출이 높은 셀러가 아닌 쿠팡에 없는 자기만의 제품이 있는 셀러로 정의를 한 겁니다. 아마 앞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은 1688 등에서 쉽게 물건을 떼온 다음에 물량으로 그로스 집어넣어서 달달하게 매출 내시던 분들일 거예요. 물론 시대의 흐름을 잘 이용해서 매출을 냈다면 그거는 잘한 게 맞습니다.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를 작품성을 들먹이며 깔 수 없듯이 유통에서 매출이란 그 자체로 아주 절대적이죠. 근데 문제는 지속성이에요. 어쨌든 쿠팡의 로켓크로스 트래픽만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것도 로켓크로스의 초기 단계에서 쿠팡이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물류센터를 채우기 위해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며 가져온 그 트래픽을 우리 셀러들이 이용해 먹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숨통이 조여오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도 현업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셀러입니다. 늘 급변하는 이커머스 트렌드 변화에 쫓기기 바쁘지만 단 한 가지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켓크로스는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수익성이 나빠지고 더 매출 내기 힘든 구조로 갈 거예요. 이제는요, 정말로 오픈 이벤트가 끝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셀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사 브랜드 혹은 브랜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는 마케팅 실력을 반드시 갖추셔야 돼요. 그게 뭐 인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 네이버 클립이 됐든 혹은 각종 기관들에 들어가는 B2B 영업이 됐든 간에 나만의 마케팅 루트와 팔로워를 뚫어놓는 작업을 지금부터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아직은 로켓크로스가 힘들긴 해도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돈이 나오거든요. 뭐든지 고간 있을 때 미리 가뭄을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매출 비중 중에 로켓크로스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각종 다른 플랫폼 그리고 공기관, B2B 영업 등에 가장 힘을 많이 쏟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그로스의 뽕을 최대한 뽑으면서 시간을 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로켓크로스의 정책 변화와 살아남는 셀러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많은 셀러분들이 지금 이 정책 변화로 혼란스러워 하시겠지만 각자 여러분들의 전략을 잘 구축하고 2025년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